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6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자고 나면 이제 새로운 소식들, 관세에 관한 그 흐름이 이제 뒤바뀌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환율 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이 시장 흐름과는 좀 약간 상이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이너스 1.90%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7,555원이 됐어요. 네, 이 지점인데 현재 이 지점은 240일 이평선, 이전에 이제 강력한 지지점이었죠. 이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480일 이평선, 2년 이평선으로 바뀌어 있죠. 지지점이.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240일 이평선보다는 6.14%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480일 이평선보다는 7.26%가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240일 이평선도 급격히 이탈해 가지고 480일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하락장에서 이제 약간 조정장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90일 유예 이런 결단 때문에 이제 이어진 일인데 현재까지는 의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하락이 마무리가 되려 그러면 지금 현 주가가 구름대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하는 기준선 자체가 하락을 멈춰야 돼요. 지금 전환선이 더 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전환선 쪽인데, 그러니까 9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선은 26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이탈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주가가 구름대로 접근을 하면서 구름대를 돌파해야 이 음운이 이제 양운으로 바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바뀌는 지점이 나오죠. 그럴 땐 이미 이제 주가들은 뭐 상당 부분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구름대를 돌파해서 이제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양운이 생기는데 뭐 이전처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강한 랠리죠. 이 구름대가 얇다는 거는 그 방향으로 강하게 진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구름대가 넓다라는 것은 그쪽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구름대가 다 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하락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뭐 미국 시장에 그냥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M7이라고 하는 그 7개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2025년도 들어서 M7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돈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 들어간 거죠. 그나마 요 480일 지지받는 이 지점에서는 뭐 한 번 정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주가가 뭐 무한정 내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 꼭지 쌍봉에서 이렇게 21,000원 이런 부분에서 나스닥 지수가 더 갈 거야 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뭐 손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세를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베팅을 좀 걸 수 있겠다. 뭐 베팅을 걸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80일 이평선에 이제 지지를 받는 거는 일단 중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90일 상호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90일간 시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는 뭐 굉장히 특별한 일로 이전처럼 막 주가가 급락시키기는 어려워요.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현재도 이제 마이너스 1.4% 정도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초조해 보인다. 예, 중국이 지난 5천년 동안 미국 없이도 독자적으로 살아왔다. 미국에 물건 안 팔아도 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 보채듯이 자꾸 협상해달라고 이렇게 보채요. 그게 눈에 보여요. 뭐 거래 안 할 것 같으면 아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중국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월마트의 소매품의 60%를 의지해 왔고요. 일상생활용품에. 테슬라가 또 중국 상하이 공장에 공장을 짓고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의탁하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 90%. 그러니까 이런 거 수입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아이폰 매출의 50%가 미국인데 관세를 145% 물려버리면 정말 300만 원짜리 아이폰이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어져 있고 이 글로벌 공급망 체인들이 있고 테슬라 역시 미국에서 파는 뭐 사이버 캡슐 이런 거 새로 만들어낼 다 중국에서 부품 공수를 한다 그래요. 근데 관세 때문에 공수를 못 하니까 제품 출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정치가 개입을 하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음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국가에 수출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좋은 제품 만들면 뭐예요? 팔 데가 없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만만해하지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빚도 36조 달러나 있죠. 재정적자는 뭐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되죠. 또 국방비는 뭐 한 1조 달러 정도 천조국 유지를 해야죠. 다 빚내 갖고 해야 되는데 채권도 찍어야 되는데 금리는 10년물이 4.3%를 넘고 있죠. 막 이러니까 거기다 감세 정책까지 공약을 해놔가지고 감세할 돈을 또 관세로 부과해서 걷어들여야 감세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농민들더러 참으라고 했지만 본인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주말에 골프 치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동할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이 중국 소매품에 기대서 업을 하던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직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농산물 대도 같은 거 엄청난 생산량 이렇게 생산해 갖고 팔 데가 없잖아요. 중국이 그냥 그대로 브라질로 라인을 돌려버리니까. 보잉 같은 경우 관세 때문에 중국에 물건을 납품을 못 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이 물량을 전부 다 유럽의 에어버스로 돌려버리면 미국으로서도 뭐 손실이 막대하죠.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중국 기업 286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 이거 시가총액 1조 한 1천억 달러 된다고 그래요. 1570조 원 이거 전부 다 상장 폐지시키겠다. 뭐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겠다.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겠다.
뭐 이런 걸 동맹국들에게 강요할 거다. 아니면 뭐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해가지고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중국이랑 거래를 끊게 만들겠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끝이 났는데, 예, 어제 시티를 끝으로 끝이 났는데, 전부 다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1분기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이게 이제 미국 증시를 장중에 뭐 변동을 이제 굉장히 크게 만들죠. 만약 이제 지난번처럼 이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이 어려워지면, 예, 이런 걸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은 그래도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라거나 연준 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유예 이런 조처를 통해서 이제 이 푸시 작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관세 문제잖아요. 관세 10개 매길 거야 하다가 5개만 매길게, 이래도 시장이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뭐 경제가 지금 위험해서 이런 게 아니고 관세 문제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풀어주면, 그래서 뭐 장 초반에 그 강세를 보이던 이제 미국의 증시들이 전부 오락가락했죠. 이 전자제품 반도체 관세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오락가락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예, 모두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마감이 됐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초반에 반영이 됐는데, 변동성 지수는 29.6으로 30 이하로 좀 떨어져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S&P 500을 보면 기술주가 이제 0.37, 뭐 필수 소비지가 0.84 이렇게 해서 서로 하락이나 뭐 이런 폭들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35% 올랐다가 이제 H20 이거 수출하지 말라는 허가받으라는 소식에 이제 마이너스 6%까지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선물 지수를 내렸고요. 뭐 나스닥 지수를 보면 빅테크들은 하락 쪽이 많았고 뭐 반반이었습니다. 결국 장 초반에 이제 16,979포인트 이 부분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거의 150포인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6,826포인트 정도 약법세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4차례 올해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금리 인하를 이제 4차례 정도 그 바라다 보고 있어요. 시장의 집단 지성은. 그런데 중국은 이제 느긋하기만 하죠. 이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방문에 이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5일 일정이에요. 여기서 이틀 보내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틀, 또 캄보디아 하루 들렀다 이제 중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여기에 아세안과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국과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속보가 발표가 됐죠. 엔비디아의 이제 H20 이 칩을 수출하는데, 중국에 수출하는데 이제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예,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후 2시경에 이제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예, 이때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2.3까지 내려왔는데 현재는 1.5까지 이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시 반쯤이 이제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부분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시장이 끝났어요. 우리 시장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게 대략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는데 지금은 반등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어제 끝난 가격, 오늘 이제 끝난 가격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으니까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후에 거의 한 3시 우리 시장 막바지에 이제 하락한 부분, 아니 1시 45분이죠 이때가.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잘못 봤어요. 이거 3시로 봤네, 3시로. 그게 아니고, 오후 한 1시 45분경, 오후 1시 45분경부터 급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어요. 이 코덱스 나스닥 지수에 급락을 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340원까지는 하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뭐 대략 조금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2시에 급락한 부분은 현재 선물지수에서 좀 회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세 문제가 상호관세 유예가 되고 90일간 중국과는 125대 145로 맞붙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관세를 수치상으로 올려도 큰 의미가 없어서 하락을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또 오늘 강한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시 이렇게 의문 지역에 있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 구간이니까요. 반대로 지금은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 관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 유연하게 해주겠다. 뭐 반도체,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다 해외에서 이렇게 물건 조달하는데 이거 관세 매기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또 다시 뭐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바다에 빠졌을 때 양운과 음운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투자를 단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도 이 부분이 양운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이 길게 늘어진 선행 스팬이 빠르게 끌고 올라와서 후행 스팬을 역전하면서 이렇게 양운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구름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락이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기술적 해석, 분석 이런 것들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관세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이 분석이 통하질 않아요. 원래 이 240일 이평선도 굉장히 강한 지지점이거든요. 네, 이 240일 이평선도 굉장히 강한 지지점이에요. 지난 2년 동안 한 차례도 여기를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480일은 2년치 평균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긴 받았는데
워낙 관세로 하루에 2% 이상 이렇게 변동이 되는 날들이 많으니까 안 통하죠. 급등락을 하니까. 왜냐하면 2% 이상 시장이 변동한다. 이거는 웬만하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예,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지금 밥 먹듯이 2% 이상의 변동이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리잖아요. 하루에 변동폭 따지면 2% 이상 변동이 되는 날들이 최근에는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분석해가지고 뭐 어디 지지받을 거야, 여기서 베팅,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이해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아, 상호관세가 일단 유예가 돼서 90일간 시간을 좀 벌어서 10% 정도의 일반관세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구나. 여기다 뭐 알루미늄, 청일광, 자동차 이런 부분은 또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죠. 중국과는 수치상으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서로 무역 교류가 차단이 된 상황이니까 뭐 최악의 국면에 이제 거의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 악을 써봐야 이제 미국이 하는 뭐 이런 방식이죠.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을 전부 다 상장 폐지시킨다거나, 아니면 동맹국들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차단하게 한다거나, 앞으로 이제 반도체 제약 가지고 또 흔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 나스닥 투자가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죠. 기술적으로 어떤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워낙 이제 주식시장하고 지금 채권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공으로 어떤 뭐 시장을 흔들거나 채권시장을 흔들고 이렇게 해서 국제 신뢰도를 더 하락시켜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는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은 안 하겠지만, 예, 서로 강하게 반등은 안 하겠지만 한 요 정도, 예, 지금 480 이평선, 241 이평선, 예, 요런 부근 어디선가는 좀 당분간 이렇게 관망하는, 예, 요 사이에 좀 위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어떤 뭐 관세가 전면 해제되거나 뭐 70개국이랑 전부 관세 동맹을 맺어서 다 끝이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시장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제 중국 하나만 남으니까요. 근데 그런 협상이 진행될 때는 대략 241 이평선과 480 이평선 요 사이에서 어떤 흐름을 오르고 내리고 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아요. 그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래도, 예, 이렇게 이 꼭지 2만 1,000원대 이때 잘 나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데 나스닥 지수 투자한다고 들어가서 그렇게 안 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 요 16,000원대, 그 다음에 17,000원대 요런 데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죠. 예, 저도 오늘 이제 베팅을 좀 걸었는데, 예, 여기서 투자는 그래도 좀 뭐 시장을 되돌릴 가능성도 있고 희망이 있는데, 지금 21,580원, 이게 12월 2일 날 이제 최고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12월 21일 날이요? 12월 27일이네요. 12월 27일 날 이제 주가가
21,585원이라는 이제 최고 높은 이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회복은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죠? 이만큼 끌어올리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추세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급반등이, V자 급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이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 19,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일단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루하루 자고 나서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또 조용한 날도 있고 뭐 계속해서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관세 문제가 언제까지 갈까요? 일기 때는 거의 뭐 한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끌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이제 합의에 나섰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미국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에게 뭐 손벌리로 합의해달라고 이렇게 조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흐름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1.90% 강하게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17,550원대로 내려와 있는데 안타까운 하루가 흘렀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놈의 관세 때문에.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